안녕하세요. 조동식입니다. 오늘 이제 제3의 길 이제 채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번에 좀 시끄러웠죠. 5.18 북한군 침투설 그리고 호남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씨를 불러가지고 진상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그리고 이종명 그리고 김순례 의원 등이 이제 이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한원이 한 이야기가 있죠. 전두환은 영웅이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다. 그리고 광주는 북한의 앞마당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김한원이 그때 그 행사에서 만든 준비한 자료집, 거기 자료집에는 결론에 광주는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도가 다 됐습니다. 결국 이제 김한원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1980년 광주 5.18에 북한군이 침투해서 폭동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광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수 몇 호 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1980년 광주 현장에서 찍힌 사진 속의 인물들하고 북한의 군인이나 유명인들을 이제 1대1로 매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과 이 광주 사진 이 사람이 북한의 누구 얼굴을 보면 같은 인물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짝대기를 긋는다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제시한 게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선동성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혹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 밖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광주 시위대가 이제 단기간에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와 군용 트럭 등을 이제 탈취해가지고 무장한 거. 그리고 사망자 중에 당시 공수부대나 진압군의 개인 화기인 M16에 M1이나 카빈총에 의한 사망자도 적지 않다. 이런 점들을 이제 북한군 침투설에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일부 탈북자들도 이제 이런 증언을 한 것도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김한원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일부 우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근거들이 있던데 이렇게 믿어왔더니 5.18 북한군 침투설은 제대로 검증 들어가면은 정말 좀 박살이 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논란 지켜보면서 제가 좀 사실은 김한원이라는 사람의 내용이 얼마나 허접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우파들의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빈약한지 새삼 저도 놀랐습니다. 김한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작으로 저렇게 대한민국 우파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비극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선거 끝나고 선거 패배하면 하는 말이 있죠. 뼈를 깎는 반성을 한다 진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 우파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답이 없어요. 사실 광주 5.18은 밝혀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혀지면 광주 5.18의 명분이라는 게 무너지는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저는 광주 5.18이 그렇게 지고지선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군 개입설은 정말 이게 황당한 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실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반드시 거론해야 할 5.18 관련 다른 의혹들이 그냥 덮여버리거든요. 당장 우선 이제 5.18 유공자 명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좀 5.18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거론해야 되고 지금 파고 들어가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 그냥 덮여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김한원 이 발언이 밝혀지고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터들썩하니까 제일 신나게 하신 거 누군지 아세요? 김한원 둘째 치고 5.18 단체들입니다. 5.18 단체들 광주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제 기세 등등해졌어요. 본인들이 또 이제 피해자라 그거죠 이제. 이게 서로 적대적 공생이라고 그러더니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원이 지금 하는 말 중에 황장엽도 5.18 당시에 광주에 내려왔다 이런 증언 좀 잘 알려져 있죠. 이게 도대체 우세할지 오래할지 모르겠는데
황장엽이 그 나중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기순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자신이 5.18 때 광주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증언을 하지 않은 건 둘째치고 아예 더 심각한 반대 증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 황장엽이 그 5.18 당시에 광주에 특수부대 보내자 이렇게 김일성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케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거부를 했다. 그 증언을 한 게 남아있거든요. 황장엽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증언이.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지만원이라 이쪽에서 몇몇 탈북자들을 내세워가지고 북한군이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는 증언을 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자들 가운데 그 증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황장엽은 그 증언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입증이 된 증언이에요. 북한의 최고위층이 아닙니까? 황장엽이. 그리고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김일성과 직접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정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한 증언인데 이걸 덮을 수 있을 만한 권위 있는 증언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불가능해요. 김일성이 사실 살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5.18 때 북한군이 내려왔다 그랬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대부분이 되게 카더라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탈북자 가운데서 하다못해 김일성과 직접 대화 나눠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뭐 대화는 둘째치고 김일성 맨 얼굴 가까이서 보기라도 했는지다. 그 정도면 북한에서 대단한 그 경험이거든요. 나는 그런 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내가 뭐 단어는 못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탈북자 본인이 80년 광주에 직접 왔다 그러면 뭐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건 그 자신이 80년 5월에 광주에 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저도 그런 말 하겠네요. 진짜 제가 가서 김일성이랑 가서 맞짱 떴다는 증언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 믿으실 겁니까? 주장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냐 아니냐 하는 문제지. 이 증언이라는 것은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어도 이 5.18 북한군 이제 침투설과 관련해 가지고 황장엽만큼 권위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언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지만원의 뭐 측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왜 광수로 지목된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뭐 그 반박하지 않느냐 뭐 그러는데 또 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기 지만원이 지목한 그 많은 광수 중에서 정말 그 북한군이었다 그러면은 왜 탈북자도 적지 않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때 광주에 있었던 광수 몇 호다 북한군인데 그렇게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까? 뭐 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나선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도 물론 자기가 광수 몇 호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그때 광주 현장에 북한군으로 침투했었다. 그런 이야기 증언을 하고 책도 뭐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자기 실명도 안 밝히고 얼굴도 안 드러냈습니다. 이게 증언입니까? 그런 건 증언이 아닌 거예요. 왜 광수로 지목된 사람들이 나서서 아니라고 밝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한 10여 명가량이 자신이 사진에 찍힌 사람이다. 근데 내가 북한군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나선 분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 좀 차근차근하게 밝혀질 겁니다. 지만원이 그분들 주장 반박 못하면은 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그 어떤 주장을 할 경우에는 주장한 사람이 그 내용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어떤 논리의 기본이거든요. 광수가 이렇게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실을 지만원이 입증을 해야 돼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를 지목했는데 나서 반박하지가 않으니까 이건 맞는 거다. 이건 무엇이 어떤 식이냐면요. 너 살인했지? 딱 그 지목을 해놓고 네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걸 네가 입증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꼴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광수 이거 뭐 짝대기 그은 거 광수 몇 호 하는 거 이보다 더 심한 경우입니다. 북한군이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자기가 지목된 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만원이 뭔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에 대해 다 알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근데 뭐 자기 말이 옳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정식으로 뭐 그 자기가 지만원에게 의해서 지목된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더니 또
그 김한원이 그 사람한테 뭐 인신 공격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또 이제 뭐 김한원 주장에 의하면은 1980년에 광주로 침입한 이 북한군이 600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600명이라고 그러면 이거 뭐 정규전을 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규모예요. 대대규모입니다. 대대규모. 이 군대 좀 다녀오신 조금이라도 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병력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대규모 부대를 내륙에서 가까운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해상으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상륙에서 침투시킨다. 그것도 해상으로 그냥 침투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걷고 걸어가지고 광주까지 들어가 내륙지방에 있는 광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시 뭐 김씨조선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는가? 글쎄요. 뭐 이제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게다가 당시 그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계엄군이 그 전라남북도 그 해안 원래 그 무장 간첩들이 그 침투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소보다 더 훨씬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뭐 주한미군 그리고 미군 7함대 포함해가지고 이게 사실 국제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미국이 한반도에 걸려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정권의 공백기고 사회적 혼란기였는데 미국이 손을 놓고 있었겠어요? 게다가 북한군이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가 600명이 침투를 했는데 미국이나 이 우리나라 계엄군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일 이제 5.18 진짜 당시에 북한군이 침투를 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이동수단을 타고 왔는지 무슨 장비를 휴대했는지 어디로 상륙해서 내륙에서는 어떤 코스로 해가지고 광주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북한군이. 이런 뭐 구체적인 정황 하나도 지시 못하면서 600명이나 되는 북한군이 광주에 들어갔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다 그걸 또 믿어주고요. 그리고 또 북한군이 600명이나 침투하고 또 열심히 싸웠다는데 왜 잡힌 북한군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그 광주에서 잡힌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왜 한 명도 안 잡혔나요? 국군의 대응 능력이 훨씬 떨어졌던 시대, 뭐 울진 삼척이나 1.12 사태나 뭐 당시에도 무장공비 사로잡기도 하고 죽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광주에서는 단 한 명도 포로로 잡힌 사람도 없고 북한군으로 밝혀진 사망자도 없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군 사망자의 경우에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들 포경 수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게 없다고 그래요. 이 사망자의 경우에 만약 벗겼으면은 사망자의 경우 되게 벗겨봅니다. 그러면 그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사로잡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로잡히면 다 벗겨요. 근데 그런 이야기 나온 적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광주는 완전히 봉쇄된 도시였습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20일 이후인가 그럴 때부터는 완전히 그 출입 자체가 차단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북한군이 600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탈북자들 증언 보니까 21일인가 뭐 그때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때는 완전히 계엄군이 철통같이 둘러싸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600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참 제주도 좋습니다. 북한군이 모두 신이라도 됩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대한민국 한 번 더 적화통일하고도 남았겠네요. 그리고 뭐 카빈 소총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600명 대부대 침투시키면서 아니 그러면 기본 그 개인 화기도 그 휴대를 안 하고 내려간 겁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대규모 그렇게 600명 대규모 세대 병력을 보내면서 총기 너희들 개인 총기 확인은 현지에서 조달하라 그렇게 보냅니까? 이거 무슨 그 청년들이 여름에 어디 강성하면서 저기 그 피양새는 왜 여기 커플은 현지 조달한다는 이야기 그 정도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군대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 아실 겁니다. 저 정도 600명 정도 규모로 병력을 보냈으면은 이 상당 수준의 무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그 흔한 AK 소총,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소총 아닙니까? 공산 진영에서 쓰는 거고요. 그거 단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씨조선이 5.18을 기념한다. 그래서 북한군이 내렸다. 언제부터 그렇게 김씨조선 말을 잘 믿었습니까? 김씨조선은 4.19도 기념하고 심지어는 부마 항쟁도 기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다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종철, 이한열 등이 이제 김씨조선 뭐 대학에 학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씨조선 대학교에 그 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던 겁니까? 그 김씨조선에 5.18 묘역이 있다. 그러면 김씨조선에 당군릉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 겁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 자기도 금시초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사실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그 보안사령관이고 계엄사령관이었거든요. 국가방위 총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무려 600명이나 그 방위선을 뚫고 들어갔는데 이거 사실 전두환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이거 사실 엄청난 모욕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고 위치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단기간에 몇천 종 총기를 뭐 탈취를 했느냐 그러는데, 그리고 뭐 장갑 차량, 장갑차, 뭐 그 다음에 군용 차량, 뭐 이것도 고도로 훈련된 정예 병력 아니면 그 못한다 뭐 그러냐. 그래서 북한군에 내렸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당시 탈취당한 무기는 예비군 무기고 그리고 파출소 등에 보관하던 것들이에요.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위치입니다. 아니 뭐 그런 게 뭐 비밀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아보셨으니까. 게다가 당시에는 완전히 그 비상 난리가 났던 시기 아닙니까? 광주 시민들이 대규모로 아마 광주 시민 거의 대부분이 그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공수부대에 대한 분노로 끌어올라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녀하고 있었는데 무기고 트는 거 사실 일도 아니죠. 뭐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기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갑차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장갑차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때 아시아 공장에서 조립해가지고 세워놓고 있는 걸, 아시아 자동차도 그 시민들하고 시민군이 막 밀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세워져 있으니까 끌고 나온 겁니다. 광주 시민 가운데 장갑차 운전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그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뭐 증거랍시고 내미는 거 보면 좀 사실 한심합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뭐 6차례인가 북한군 침투설 정부가 직접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전부 근거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좌파 정권에서만 조사한 게 아니고 우파 정권에서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광수 사진, 사실 이제 그 김한원이 내세우는 유일한 그 물적 증거가 광수 사진입니다. 닮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정말 내가 뭐 일일이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0년 광주에서 찍힌 사진 다 뒤져보면은 김한원 닮은 사람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전두환 닮은 사람도 나오고 아마 나 닮은 사람도 나올 거예요. 저는 그때 현지에 없었습니다. 뭐 김한원의 주장을 뭐 입을 틀어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김한원을 광주 조사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라고 있고요. 하지만 뭐 김한원이 이제 자기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법적 처벌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한원 개인이 법적 처벌 받는 건 둘째 문제치고, 그동안 이게 김한원이고 옹호해온 보수 진영 입장은 굉장히 난처해질 겁니다. 이미 그거 나타나고 있잖아요. 볼 때처럼 여론이 들끓어 일어나니까 이미 거기 행사 주최했던 뭐 국회의원들 사과하고 무슨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사실 좀 굉장히 아마 속으로 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겁니다. 그동안 정권의 위기라고 지금 계속 그런 게 나타났었잖아요. 방어가 힘들 정도로 그랬는데 이런 일 딱 생기니까 이거 정권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야권은 5.18 이슈의 경우에 뭐 당연히 해야죠. 유공자 명단 공개 이걸로 좀 집중하고,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취약점이자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드루킹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뭐 김한원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공세를 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김한원은 뭐 광주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광주는 적이라 하는 거 뭐. 이번에도 보니까 광주 것들 어쩌고 제가 또 글을 올렸던데, 이런 김한원의 개인 감정에 왜 보수 우파가 휩쓸려 들어가야 됩니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호남에 대해서 뭐 일을 가하는 거 뭐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증오심, 분노, 저는 사실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결국 보수 우파가 정권 뺏긴 거, 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호남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분노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호남도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오와 비판은 다릅니다. 이거 명백한 거거든요.
우리 우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비판해야 할 걸 제대로 못하면서 분노, 증오와 혐오만 합니다. 이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히면은 제대로 비판 못합니다. 이번 지만호 사건이 그 단적인 사례거든요. 이번 사건으로 지만호는 정말 100%, 120%, 200%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서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파에게는 쓰라린 상처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김진태? 저는 이번 사건으로 김진태가 정치적으로 이미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뭐 여당이나 기타 야당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국회의원 제명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서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 김진태는 그 본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한계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뭐 듣기 싫은 이야기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지만원 사태, 광주 문제 연관해 가지고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